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맛이 약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혀에 있는 세포들끼리 대화를 나누듯 맛의 감도를 조절하는데 이때 단순 구경꾼으로 여겨졌던 미각 교세포가 적극적으로 맛 적응을 돕고 있었습니다. 올해 100일의 환자가 폭증하면서 국내에서 지금까지 3만 5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120배가 넘는 수준인데 100일의 전파력은 코로나19의 10배가 넘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세대가 수시 모집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 판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됐는데 연세대가 즉시 항고에 나서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관하던 580억 원 규모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은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돈줄 마련을 위해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가상화폐 탈취 피해가 국내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강렬한 단맛이 느껴지다가 시간에 따라 점점 약하게 느껴지는데요. 혀에 있는 세포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며 감도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달콤한 사탕입니다. 입에 막 넣었을 때는 정말 달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처음 같은 강한 단맛은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감각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처음엔 눈앞이 깜깜하지만 홍채가 빛을 조절해 곧 어둠 속을 볼 수 있듯이 혀도 지속하는 맛에 대한 정보는 줄여서 느끼도록 설계됐습니다. 우리 몸이 지속하는 감각보다는 새로운 자극이나 위험에 더 집중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혀 미뢰 하나의 세포 수는 100여 개. 이 중 맛을 느끼는 수용세포는 절반 정도인데 나머지 절반인 미각 교세포는 맛 수용체가 없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쥐의 혀에 단맛을 직접 흘려봤더니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맛을 느끼는 세포의 단맛 적응 능력을 단순한 구경꾼으로 여겨졌던 미각 교세포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던 겁니다. 미각 수용세포에서 반응을 하면서 특정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 분비된 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이 미각 교세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고. 같은 단맛이라도 성분에 따라 맛의 감도가 달랐는데 설탕이 다이어트 콜라에 사용되는 감미료보다 단맛 지속 시간이 길었습니다. 맛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중에 첫 단계 혀인데 되게 이전엔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볼수록 상당히 복잡한 정보 처리가 일어나고 있고. 연구진은 단맛뿐만 아니라 쓴맛, 짠맛, 신맛, 감칠맛에서도 같은 맛 적응이 일어난다며 각각의 맛이 뇌에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인체 세포의 모든 유형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은 일명 인간세포 지도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부부 재단 등이 후원하는 102개국 공동연구팀인 인간세포 아틀라스 이니셔티브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와 자매학술지 등에 지난 8년여간의 성과가 담긴 논문 4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에는 태반과 골격의 형성 과정, 뇌 성숙 과정의 변화, 코로나19에 대한 폐 반응, 돌연변이가 질병에 주는 영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기계 학습으로 유사한 세포를 검색하는 방법 등 첨단 분석 도구가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건강한 인체에 대한 포괄적인 참조 지도를 만들었다며 건강과 질병의 근간이 되는 변화를 감지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준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백일해가 올해 크게 유행하면서 현재까지 3만 5천 명 넘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3세에서 19세가 45%로 가장 많았고 7세에서 12세가 42.2%로
학령기 소아청소년 환자가 전체의 87.2%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4일엔 100일에로 입원 치료를 받던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증상 악화로 사망해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첫 100일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도 올해 23,625명에 달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임신부의 100일의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 포함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마법처럼 여겨지던 일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마법학교 학생들의 과학관 수학여행이 오는 23일부터 9일 동안 열립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참여자가 마법학교의 학생이 돼 인간의 과학기술 발전을 보기 위해 먹을 과학관을 방문하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마법학교 학생들의 과학관 수학여행은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고 국립먹을과학관 탐방해설, 과학특강, 마법사마을 팝업스토어, 마술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는 탐방 해설을 제외한 모든 행사를 누구나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논술 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에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세대가 즉시 항고에 나서며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는데 수험생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여전히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연세대는 곧바로 항고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다시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만 끌 뿐이라며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는 입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세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지만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게 되면 논술 전형 지원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세대도 재시험과 정시 이월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이 모여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지난 20일 학생총회를 열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찬반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안건은 학생총회에 참여한 재학생 1,973명 가운데 1,971명이 반대하고 2명이 기권하는 등 아무도 찬성하지 않으면서 부결됐습니다. 이어서 총장 직선제 안건은 투표에 참여한 1,933명 가운데 1명이 기권하고 나머지 모두가 찬성하면서 가결됐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총회에서 나온 결과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동덕여대에서는 학교가 공학 전환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11일부터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편을 맞아 앞으로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서 전해드리는 코너 사이다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최소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사진인데요. 그동안 자녀 사진을 주로 올려왔던 계정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육아 계정들이 한꺼번에 삭제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삭제되신 분들이 스레드에 제 계정이 삭제됐어요. 여러분들도 주의하세요.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메타랑 전화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메일로 소통하신 분들도 계신데 누가 봐도 엄마가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프로필에 가족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은 엄마가 운영하는 계정이에요 라고 써놨어요.
인스타그램은 국내에서 SNS 앱 가운데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플랫폼으로 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무려 78%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SNS 플랫폼인데요. 하루아침에 계정이 사라지니 인스타그램 사용자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이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이 계정 대량 삭제의 정확한 배경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인스타그램이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에 나이 확인 인공지능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거든요. 현재 14살 이상만 가입을 허용하는 인스타그램이 육아 계정의 운영자를 14살 미만으로 인식하고 이 계정을 삭제한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측에 더욱더 힘이 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는 알고리즘으로 인한 중독 문제는 물론이고 또 자해나 약물, 폭력 게시물의 폐해까지 청소년에게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운 영향이 더 크다는 게 여론인데요.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제재도 점점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에서는 16살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부모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은 SNS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호주에서 청소년 접근을 막을 조치를 하지 않은 SNS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호주 의회 야당도 지지하고 있어서 현지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SNS 사용 나이를 제한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는 18살 미만의 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논의하고 있고요. 영국은 SNS 기업에 나이 확인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규제를 만들고 또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매출의 무려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플로리다 등 일부 주는 14살 미만은 SNS 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뉴욕 등에서는 청소년에게 알고리즘을 통한 게시물 추천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알고리즘 추천을 차단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SNS는 인간관계를 더 넓혀주거나 돈독하게 해주고 개성도 마음껏 표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독이나 유해 게시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이를 확실히 차단할 기술 없이는 당분간 이 같은 규제의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19나 독감보다도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백일해인데요. 지난 여름부터 백일해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달 초에는 백일해로 치료받던 신생아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후 2개월 미만 아기의 백일해 사망 사례가 발생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꾸리고 이 백일해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백일해가 어떤 질병인지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증상은 주로 감기 증상과 유사하지만 발작성 기침 그리고 기침 끝에 흡 하는 소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도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에서 6주 정도 지속될 수가 있고요. 주로 영유아기가 감염되는 경우가 87% 정도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소아에서 많이 감염이 됩니다. 특히 백일해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12명에서 17명을 감염시킬 수 있어서 전파력이 코로나19의 10배가 넘습니다. 이 해외에서도 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5년간 국내 백일해 환자 수를 보시죠. 2020년에는 이 불과 1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2021년과 22년에는 두 자릿수였고요. 지난해도 300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아직 한 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21일 기준으로 3만 5천 명을 넘어서 지난해에 120배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급증의 원인이 뭔지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19의 면역 부채라고 하던 백일해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았던 그런 면역 체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번 노출되더라도 조금 더 감염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백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는 DTP와 Tdep이 사용되는데요. 이 백신이라고 하면 백신 부작용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들 백신은 백신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백신 중 하나입니다. 이 널리 접종된 지 20-30년이 넘어서 충분히 안전성이 입증되기도 했고요. 백신 자체가 균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고 균의 단백질이나 불활성화된 독소만 포함해서 임신부나 신생아가 맞아도 될 정도로 부작용이 적고 경미합니다. 다만 근육 백신이라서 바늘을 깊이 찔러 넣기 때문에 이로 인한 통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성은 거의 입증됐지만 아기는 생후 2달 후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요. 2개월이 되지 않은 아기는 면역 체계가 미성숙해서 백신을 맞아도 항체를 생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후 2달간은 면역 공백이 생긴다는 건데 다행히 임신부가 백신을 맞으면 태아에게 미리 항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임신부 접종이 권장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접종 가격은 2만 원에서 5만 원 선인데 한 번 맞으면 5년에서 10년간의 면역이 유지되고 또 디프테리아와 함께 파상풍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백신인 만큼 이 아기를 접할 일이 있는 성인이나 호흡기 질환 취약자들은 꼭 미리 접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최소라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제1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난 20일 전체 열차 3,189대 중 125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돼 정시율 9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열차 125대는 앞서 준법투쟁에 돌입한 한국철도공사와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 열차로 코레일 열차 지연에 따라 뒤따르던 서울교통공사의 열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통공사가 단독 운영하는 2호선과 5에서 8호선은 5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사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확충과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등 단체 행동에 나섰고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다음 달 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의 변화가 없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열차의 안전을 위해 철도 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며 12월 5일의 총파업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도 노조의 준법 투쟁이 4일째 이어지면서 수도권의 전동열차 일부가 지연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1일 오전 5시 첫 차부터 9시까지 운행한 수도권 전철 470여 대 가운데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14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580억 원대 코인을 탈취당한 사건은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보관 중이던 가상화폐 이더리움 34만 2천 개를 탈취당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580억 원어치, 현 시세로는 1조 4,7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났고 가상화폐 입출금을 2주간 정지해야 했습니다. 범인들은 사건 직후 꼬리를 감췄는데 경찰이 5년에 걸쳐 대대적인 추적을 벌인 끝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대법원 전산망과 원자력연구원, 국내 방산업계를 전방위적으로 해킹해온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운데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북한 IP 주소가 범행에 쓰였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허란 일 등 북한 어휘가 사용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탈취된 가상자산의 절반은
북한이 자체 운영한 거로 추정되는 사이트 3곳에서 비트코인으로 교환됐고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에서 세탁된 뒤 북한으로 흘러갔습니다. 구체적인 현금화 과정과 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탈취한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쓴다는 UN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군사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의 일부가 스위스 거래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6억 원어치를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줬고 또 다른 범죄 정황은 없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우리 국민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중국 직구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가 말도 안 되는 소비자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은 40여 개에 이르는데 황당하기까지 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미국 플랫폼을 제치고 1위입니다.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04만 명, 테무는 679만 명입니다. 하지만 위해 물품과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소비자와의 거래 기준인 이용약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영어 약관밖에 없던 두 회사는 부랴부랴 한국어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심사 결과 두 회사 모두 자사가 원인을 제공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항이 수두룩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피해가기 위해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한, 모범적, 징벌적 등 생각하기도 힘든 손해의 종류를 열거해놨습니다. 소비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제3자에 넘기도록 한 것은 물론 소비자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저작권도 침범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놨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47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고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회사가 공정위와 안전 관련 자율협약을 맺은 뒤 지난 반년간 판매 차단된 물품이 2,000건에 육박합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할인 행사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와 관련한 민원이 최근 급상승했다며 민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와 대응 강화 요청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과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모두 1,0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올해 10월까지 월 평균 50건으로 30건이던 지난해와 비교해 1.7배 늘었습니다.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40만 명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지원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는 단전이나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종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위기가구 40만여 명을 직접 점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취약가구 난방비 지원도 강화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과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10,000원 올려 연간 31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한 달 연장합니다. 또 5달 전국 경로당 6만 9천 곳에 매달 난방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곳에도 규모에 따라 월 30에서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백일에는 기침할 때 발생하는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인데요. 올해 누적 환자가 지난해에 비해 100배 넘게 급증할 정도로 전염성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예방접종률 덕분에 고위험군 발생이 선진국에 비해 적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염병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